자, 이번에는 곧바로 이어서 4번 중국의 수도 변천을 보고 도시를 표시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쌤이 이거를 표를 만들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방식을 해보려고 해.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자,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국 역사의 순서를 한번 써보자. 순서를. 여러분들은 다른 종이를 좀 준비해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그냥 여기 빈칸에다 적당히 쓸게요. 요게 뭐 글씨 검정색 말고 한 파란색 정도라면 굉장히 그 위로도 써도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선생님 여기다 먼저 써볼게. 자, 우리가 먼저 하상주를 이야기해. 하상주를 여기다 써볼까? 자, 하나라, 상나라. 이 상나라를 또는 다른 말로 은나라라고도 하거든. 하상주를 먼저 이야기. 야, 그냥 새 거에다 써줄게. 잠깐만 기다려. 요거 잠깐 비우고. 어, 그냥 그런 게 있어. 좀 대충 들어. 뭐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 뻔하지 뭐.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이걸로 할까? 이쁜 글씨, 이쁜 칠판. 뭐 있냐? 무슨 글씨로 써야 이쁠까? 보라색? 보라색 좋아하니까 보라색으로 쓰자. 자, 먼저 하. 너무 두껍대. 그 다음에 상나라. 우리는 은나라라고도 하지. 주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나라는 서주와 동주로 이루어져 있어. 동주. 자, 이 주나라가 이 동주로 서주에서 동쪽으로 도망간 다음에 이 주나라가 분열돼. 뭐야 이거 왜 안 되냐? 노트기 때문에 이렇게만 되나 보구나. 자,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분열이 돼. 그리고 이 분열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는 나라가 바로 진나라야. 진시황 들어봤지? 그리고 진나라는 금방 망하고 한나라가 이러죠. 요 사이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항우와 유방이 싸우는 초한지라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야. 그리고 요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기예요. 장기에 보면 초록색의 초나라와 빨간색의 한나라. 즉 얘가 초록색이고 얘가 빨간색이야. 그래서 장기 그 게임 있잖아. 그 판에 놓고 하는 거. 그거의 배경이 되는 데가 요 시대야. 자, 다시 돌아와서 한나라 이후에 다시 한번 국가가 나눠집니다. 요게 삼국지 시대죠. 위나라의 조조와 오나라의 손권과 총나라의 유비. 남자들은 삼국지 좋아하면 좀 읽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통일한 나라가 또 진나라야. 요 진나라와는 한자가 달라. 써줄까? 한문교육 한번 해볼까 우리? 귀찮지? 그냥 넘어가자. 자, 근데 요 진을 뭐라고 하냐면 서쪽에 있는 진이다 해서 서진이라고 하고, 서진이 이제 조금 그 이민족의 침입 때문에 도망가서 동진을 세우게 되거든. 그래서 이 서진이 남쪽으로 도망가. 왜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도망가. 동남쪽으로. 그러니까 중국 땅을 이렇게 그려본다 치면 원래 서진이 여기 있다가 북쪽에서 이민족들이 엄청 내려오는 거야. 오호라는 이민족이 내려오거든. 5오랑캐가 내려오거든. 그래서 서진 얘네들이 도망을 가. 이 남쪽으로. 그래서 여기를 동진이라고 해. 이해됐어? 이건 지울게 이제. 이건 지울게. 동진. 자, 어쨌든 그 이후에 북과 남이 나눠져. 북조와 남조로 나눠지면서 북쪽의 왕조 따로 남쪽의 왕조 따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위나라 시대, 진나라 시대, 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요 시기를 미안해 여기다 쓸게. 요 시기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여기 더 구분해서 세밀하게 구분해서 쓰면요. 여기 동진에서 이어지는 송제
양진 있고요. 여기는 5호 국가에서 이어지는 뭐 북위가 동이와 서위. 이거 쓰지 마, 얘들아. 이거 지금 쓰지 마. 동이, 서위, 북제, 북주 뭐 이렇게 나누죠. 자, 어쨌든 요 다음에 이어지는 국가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근데 수나라 역시 여기랑 똑같이 금방 망하고, 여기랑 똑같아. 금방 망하고 당나라가 돼요. 당나라 이후에 다시 한번 분열기를 거칩니다. 그때는 우리는 이때를 5대 10국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5대 10국 시대를 통일한 게 5대 왕조의 마지막 왕조였던 후주의 공제로부터 왕위를 넘겨받은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시대 이후에 조금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송나라 시대 이후에 송은 이때와 비슷하게, 서진에서 동쪽으로 넘어왔던 이때와 비슷하게 남송이 되고요. 요때 송과 같이 있었던 나라가 요나라, 금나라, 그리고 원나라, 몽고, 골, 원나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남송은 원나라에게 망하게 되고, 이 원나라를 뚫고 새롭게 나타난 나라가 명나라이고요. 그 이후에 청나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화민국. 잠깐만, 이거는 현대만이야. 장개석이 세운 중화민국이고, 국공내전에서 나중에 승리했던 모택동이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지.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 중국입니다. 요게 대체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중국사를 한번 조망해 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요한 나라들을 좀 뽑아 보자면, 뭐 시험에 나온 나라들이라고 하겠지. 뭐로 뽑아야 티가 잘 날까? 초록색? 사실 하나라, 상나라는 잘 안 나오고요. 주나라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춘추전국 시대, 진, 한, 위진 남북조 시대 당연히 중요하고요. 수, 당 5대 19 걸 필요 없습니다. 송나라 중요하고 여기 다 중요합니다. 명청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 이건데 어쨌든 뭐 주로 좀 요런 부분을 사실 좀 공부하면서 빼도 되고요. 5대 10국도 사실 좀 빼도 돼요. 예. 요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한번 쭉 봐야 되는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돌아가서 그럼 이 중요한 국가들의 수도가 어디였는지를 중국 지도에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가볼까요? 어떻게 가야 되더라? 이상하다. 나 방금 이걸로 체크했구나. 이거 지우고. 이걸로 돌아가면 되겠지. 자, 중국의 수도 변천을 알아보고 도시를 표시해보자. 자, 주나라부터 갑시다. 주나라의 첫 번째 수도가 어디였냐면요. 주나라의 첫 번째, 뭘로 해야 글씨가 잘 보일까? 빨간색? 자, 주나라의 첫 번째 수도는 서안입니다. 요 지역에 있어요, 서안. 여기를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1번. 잠깐만, 다시 지우자. 요 지역에 있고 1번 서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의 수도는, 주나라의 수도는 서안이야. 근데 동주가 있었잖아, 동주. 그래서 수도를 이동해. 그게 여기 있는 2번 낙양이야. 그러니까 2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미안해, 펜이 좀 두꺼워가지고 글씨가 이쁘게 안 써지네. 자, 춘추전국 시대는 너무나 많았어.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어. 그래가지고 춘추전국 시대는 빼고 진나라로 가볼게. 진나라. 자, 진나라의 수도는 어디일까? 이름으로는 조금 달라졌어. 함양이라고 해. 함양. 근데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얘들아.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필기해, 얘들아. 잘 봐. 이 서안이라는 지금 이 도시는 현재 중국에서 부르고 있는 지명이에요. 현재 중국에서. 자, 서주 시대에는 이 서안을 호경이라고 불렀습니다.
할게. 그냥 적어. 그 다음에 진나라는 함양이라고 불렀어. 즉 진나라의 수도도 1번이라고 봐야 돼. 오케이? 나중에 배울 건데 전한, 즉 다시 말해 한나라 시대에는 장안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당나라도 장안을 수도로 삼는데 이 둘의 위치가 살짝 틀려. 서안은 서안이야. 같은 서안은 서안인데 살짝 위치가 달라. 오케이? 자, 그러면 리셋 시켜서 다시 적으면 여기가 1번 서안, 여기가 2번 지우개 없냐? 지우개 없네. 다시 1 서안, 2 낙양,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한나라 가볼게. 한나라. 자, 전한시대에는 수도가, 여기도 전한과 후한으로 나뉘어. 전한시대에는 수도가 어디였냐면 낙양이었어요. 낙양. 즉 2번이었어요. 그런데 후한이 되면 1번. 안 보인다. 1번 장안으로 이동합니다. 장안으로. 자, 위진남북조 시대는 뭐 수도를 내올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때는 이제 들어가서 확인해 봅시다. 들어가서 확인. 자, 위진남북조 시대 난리고요. 자, 수나라와 당나라 전부 여기 서안, 장안이 수도였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 전부. 됐어? 자, 송나라가 조금 웃겨. 수나라 시대에 중국은 운하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잇고 여기와 여기도 있습니다. 이걸 중국의 대운하라고 하는데, 고구려, 수나라 때 고구려 원정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설이 주력이야. 군대가 여기로 이동하니까 군대가 먹을 군량미와 보급품이 필요하잖아. 그거를 옛날이니까 물로써 운반하기 위해 보급품을, 군량을 물로써 보급하기 위해 군대 이 운하를 지었다라고 하거든. 근데 그럼 리셋 시키고 다시 여기 요 운하 있었잖아. 요 강남 지방에 엄청난 산물들이 요 운하를 타고 올라오는 첫 번째 도시가 있어. 이 도시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개봉이라고 해. 중국어 도금으로는 카이펑이라고 해. 여기다 써줄게. 개봉, 카이펑. 이 카이펑이 바로 세 번째 도시겠지? 1번, 2번 세 번째 도시겠지? 이 카이펑이 바로 송나라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체크를 할 때 여기에다가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1번 도시 이름 서안, 2번 도시 이름 낙양, 그다음에 여기에다 3번 도시 이름 개봉, 이런 식으로 쓰고 이 밑에는 숫자를 쓰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볼까? 송나라까지 했지? 자, 원나라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현행 수도 어디야? 여기쯤이지. 북경입니다. 북경. 요 동그라미 그 위치 그대로야. 북경. 여기는 뭐 그냥 나중에 뭐 참고 삼아 알려줄게 필긴 하지만 여기는 천진이라고 그래서 북경의 외항이야. 천진. 중국어 이름으로는 텐진이라고 얘기하거든. 어쨌든 어이구 저거 자, 북경인데 여기 북경 아까 몇 번으로 하면 되겠어? 번호가? 그치, 4번. 북경. 됐어? 북경. 원의 수도는 4번. 자, 명나라 볼게, 얘들아. 명나라. 조심히 잘 봐야 돼, 명나라. 얘들아, 명나라는 처음에 건국됐을 때는 남쪽에서 건국됐어. 그래서 여기 남경에서 건국이 됐거든. 이때는 이 도시를 뭐라고 했냐면 금릉이라고 불렀어. 남경과 금릉은 같은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근현대사 가면 뭐 금릉, 기기국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금릉이라는 표현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사실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억하라고 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남경이가 몇 번째니? 5번이네. 즉 명나라는 5번에서 4번으로 이동한 거야. 나중에 3대 황제였던 영락제 때 수도를 이쪽
북경으로 이동하거든. 오케이? 자, 리셋하고 청나라도 볼까? 청나라는 맨 처음엔 요 위에 있는 현재 요녕성의 성도인 중국 지명으로 요녕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성도인 심양이라는 도시에서 원래는 시작을 해. 물론 이전에 더 이전에는 그거보다 더 시골진 데서 시작을 했고 페이양. 근데 나중에 이제 나라가 좀 이제 북경을 넘어와서 이 전체 중국 전토를 이렇게 다 먹어버리고 나서는 여기 북경을 수도로 삼어. 근데 청나라 때는 이 북경이라는 도시를 북경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냐면 연경 이렇게 표시를 했어. 그러니까 이 북경 이 도시도 나라별로 이름이 바뀌어. 제일 처음에 북경을 수도로 삼았던 데가 어디냐면 금나라야. 금나라는 중도라고 이야기했어. 요것도 적어두자. 나중에 이 빈칸에 적어도. 프레임은 지금 이거 너희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거니까 글씨를 크게 썼지만 여러분들은 좀 뒷면을 이용하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필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원나라는 대도라고 했어. 명나라는 북경이라고 했고, 청나라는 연경이라고 했어. 그리고 현행 중국은 다시 뭐라고 하고 있어? 북경이라고 하고 있지. 즉 베이징, 북경도 이런 식으로 국가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달랐다. 여기 옛날에 서한 지역하고 같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됐어요? 자, 리셋 할게요. 자, 그러면 중화민국의 수도. 자, 중화민국의 수도. 중화민국도 계속해서 수도가 바뀌긴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중화민국의 수도는 남경. 아까 여기 번호 몇 번이었냐? 나 기억 안 난다. 북경이 4번이었지. 남경 5번이었지. 중화민국의 수도는 5번 남경. 그리고 모택동에 세웠던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는 다시 4번이었던 그치, 북경.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역대 중국 왕조들 중에서 중요한 국가들, 분열되어 있지 않은 통일 왕조들의 수도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자연환경과 생업이라는 동아시아사의 제대로 된 교과서 내부의 첫 단원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4월 9일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